위해서 그 이제 싸우신 분들의 그 희생 정신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많이 나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있기까지 대한민국이 있게 돼. 할아버님의 어떤 그런 그 희생 정신도 있고 가족들이 성인이 다 돼가지고 이제 좀 알았죠. 독립 막연한 그냥 할아버님이 뭐 독립만세 이렇게 불렀다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 독립 그 항일 독립투사 분들을 그 뭐야 서운을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부터 이 그 할아버님 그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그 상해 임시 정부로부터 독립 자금 모집책이라는 그걸 호남 지역 그 책임자로서 그 상해 임시 정부 그 자금을 그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다 1919년 7월인가에 그게 발각되어서 이제 그 옥살이를 하셨죠. 옥고를 당하셨죠. 그때부터. 그때 시대적인 상황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너무 참 그 뭐 좌파 우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님이 해방돼서 전주에 잠깐 계셨는데 뭐 이승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 당시 저긴자 해가지고요 했는데 그분들이 이명신 씨라고 그분을 보내가지고 할아버지를 그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뭐 장관 그 뭐 농림부 장관인가 뭐 하시라고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님 일체 다 거절을 하셨어요. 할아버님이 유림 그 파리 강화회의 유림 137명 대표 저기 해서 호남의 대표로서 그 또 서명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3.1운동 하신 분들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쪽에서 했고 할아버님은 유림 쪽이에요. 이제 유림 하신 분들, 유교 그분들은 한 번도 그쪽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유교 사상의 어떤 그런 게 배제가 되는가 봐요. 머리를 뭐 삭도로 잘라야 하고 하니까 할아버님이랑은 그쪽에 그 전혀 같이 서명을 안 하시고 따로 파리 강화회에다가 그걸 보낸 것이에요. 서한을. 우리는 독립 그 청원서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님이나 그분들 그 유학자들은 그쪽에 같이 똑같은 독립의 그건 열망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하고 같이 삭발하고 같이 있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같이 그 3.1운동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할아버님 유적은 전주 풍남문에도 현각이 있다는데 제가 가서 그걸 찾아보니까 지금 현각이 없어졌어요. 남원 강한루에 딱 한 점에 남아 있더라고요. 7원 율시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걸 거기다 걸 현각을 쓸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뭐 높으신 분이라고 해나 그런 저희가 남아 있어요. 그 강한루에 남원 강한루가 호남 지역에서는 제일 큰 누각이더만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시가 보니까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독립에 대한 어떤 그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몇 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풍남문에 하나 있고 원래 남원에 2점이 있다고 하는데 한 점밖에 못 찾았어요. 상해 임시 정부로 그 이렇게 모집책이니까 그래서 할아버님이 그때 거기에 발각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고 그 후에도 의병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 계속 그분들은 가명을 쓰신대요. 그래가지고 할아버님이 9년 해가지고 9년을 옥살이를 하셨더라고요. 6년을 더 하시고 12년인가 받았는데 총 했는데 9년 그래가지고 총 그 옥살이는 9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 하나는 지금 그 군자금 모금책 그걸로 해가지고 3년을 언도받고 그걸 살으셨어요. 그걸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광주 고등법원인가 지금 거기도 가시고 대구 뭐 고등법원도 가시고 그다음에
부산까지 가셨는데 대구에선가 그걸 찾으셨대요. 할아버니가 3년짜리를 기록을. 주채영님이 그 자료를 찾으러 다니시고 그랬죠. 많이 찾긴 찾았는데 그 지금 뭐 어떻게 큰 부분이지만 그 옥고 치른 거 그 3년짜리만 지금 찾은 거죠. 1977년도인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그걸로요. 근데 1987년도 때 다시 서운을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어요. 그때.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번 국가에서 어떤 저희들한테 가족들에게 어떤 뭐 물질적인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그런 서운 훈장만 주시고 2년 전에 국가에서 그 3대체 되는 분 중에 한 명을 그 선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잖아요. 3대체 몇 분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받게 됐어요. 제가 받게 됐는데 할아버님의 그 유학자로서 또 우리나라 또 그 독립운동에 어떻게 큰 획을 이루신 분 그것을 참 기리기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 해에 더 많이 그걸 좀 해서 많은 그 학생들 배우는 중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아버님이 독립운동으로 청년부터 이렇게 돌아나시는데 가족도 돌볼 그 어떤 시간적인 뭐 없고 물질적인 어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다 가족들을 대학까지 하여튼 어떻게든 다 내보내가지고 그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취약계층에 제일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 조선 그러니까 고종 황제 마지막 우리 그 뭐 왕이라고 할까요? 그때 할아버님이 굉장히 그 뭐 의로운 그 장군이라고 어떤 그런 친서도 이렇게 받으시고 그랬대요. 그 시대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지금 남아 있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하도 이 그 세상에 그 당시에 일제 그 압제에서 뭐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게 싹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영호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영호남 뭐 유림 대표 이렇게도 돼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나온 게 그걸 지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높게 더 어떻게 그 평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뭐 그런 분들은 뭐 볼 수가 없죠. 찾아볼 수가 그런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거기에 어떤 꼭 그 뭐라고 할까 판결문이 뭐 나와야 하고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판결문이 이름이 다 가명을 쓰기 때문에 그걸 못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뭐 국가에서 내가 독립운동하는데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독립운동 안 하셨거든요. 오직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은 희생을 당했어요. 국가에서 늦게나마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못 찾는 그걸 못 받으시는 분이 저는 더 많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결문은 이제 직접 그 법원에나 가서 그걸 다 들춰봐야 돼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냥 그 특기자가 돼야겠다 하는데 내시링이 제일 그 당시에 좀 그 저변 확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시링을 시작해서 제가 뭐 6개월 만에 전국 그 대회에 입상을 하고 그때 이제 그런 그 특기자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게 돼 있죠. 졸업과 동시에 지도자 생활을 했어요. 동중학교도 내시링 창단을 제가 했고 전라고등학교 그 당시 있었어요. 거기도 제가 이제 창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전주시청팀을 이제 맡았어요. 시청팀을 맡았는데 시청에서 한 2년 좀 됐나 2년 가까이 하는데 전주제제라고 그때 한솔제제 전주제제에서 실업팀을
다 스카웃을 그쪽으로 하더라고요. 이적을 시켰어요, 팀을. 그래서 그때부터 전주제주에서 이제 레슬링 감독을 하기 시작했죠. 한 20년 가까이. 이 올림픽 레슬링은 그 꺾고 조르고 하는 것만 없어요. 그 다음에 타격, 때리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빼면 그것이 들어가면 프로레슬링, 그 어떤 타격이나 조르기, 꺾기가 빠지면은 이건 올림픽 레슬링이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보면은 뭐 삼성이 있고 주택공사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방에서는 전주제지가 있었죠. 그때 굉장히 성적도 많이 내고, 그때 88 올림픽에 또 제자들이 다 출전했습니다.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제가 올림픽 대표 선수도 만들고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도 여러 개 땄어요. 우리 선수들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조그마한 그 어떤 그 클럽 만들어서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는 거, 그런 걸 저는 원해요. 코로나 이 사태만 끝나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슬링은 거의 사람과 사람이 밀착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사실 태권도도 좋은 운동인데 붙잡지 않고 하는 운동과 붙잡고 하는 운동은 차이점이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미국 그쪽에 보면은 레슬링이 어떻게 보면 태권도나 그 애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매트에서 놀아요. 근데 매트에서 놀 때 상대방을 제압을 하거든요. 그럼 항복을 해요. 탁탁 때린다거나 하면 놓아줘요. 그래서 레슬링을 배움으로써 서로 힘을 겨루기 때문에 더 몸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자기 방어 능력이 더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런 운동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그 위상이 점차 더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해줘요. 남을 생각하고 어떤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많이 제가 심어주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합니다.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님의 그 자손이라는 게. 할아버님이 그 유학자신데 그 개종을 해서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셨어요, 할아버님이. 그래서 기독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하고, 참 그 교회에 충성도 하고 이제 그러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학재단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장학금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정신적으로나 어떤 믿음을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르게 그 삶을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우리가 꼭 돈이 많고 그게 아니라 지금도 많이 문화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그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어떤 이런 것이 밑에 주축이 된다면은 그 아이들한테 어떤 부가가치가 더 훨씬 많이 올라간다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서도 입상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쪽에 저 미술 쪽에 그것을 제가 손을 뗐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창작해서 뭘 만들어내고 제가 자꾸 했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보이더니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줄 때, 그때 제일 그 기분이 아니라 어떤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흐뭇하고 그래요.